알로라 영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대전 엘더 드래곤에서 있었던 카드샵 대표 선발전 결승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왼쪽이 제가 사용하는 피카츄 제크로모 GX 덱이고 오른쪽은 카푸쿠쿠쿠과 내던숭이가 들어간 스프레드 형태의 덱입니다. 내던숭이가 피카츄 제크로모 GX와 제라오라 GX의 약점을 잡는 만큼 상당히 강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대전을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첫 7장 드로한 것에서는 기본 포켓몬이 나왔기 때문에 멀리건 없이 그대로 게임이 진행하게 됩니다. 프라이즈 6장을 모두 세팅하고 스타트는 카푸쿠쿠쿠 GX와 카푸쿠쿠쿠이 스타트했습니다. 카푸쿠쿠쿠과 카푸쿠쿠쿠의 만남인데요. 아마도 드로로 뽑은 것으로 생각된 썬더를 벤치에 내려놓고 전기 에너지를 코스트로 사용해서 미스터리 트레저를 사용했습니다. 미스터리 트레저는 덱에서 초 타입 포켓몬이나 드래곤 타입 포켓몬을 서치할 수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피카츄 제라오라 GX에는 드래곤 타입으로는 레쿠자 GX, 초 타입으로는 카푸나비나 GX가 들어갑니다. 여기선 카푸나비나 GX를 서치했는데요. 패에서 드로우 서포터가 있다면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패 압축 용도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패에서 릴리가 있었기 때문에 총 남아있는 패가 3장이고 첫 턴에는 8장까지 뽑을 수 있으므로 5장을 드로우합니다. 당시에는 아세로라가 안 들어가는 축의 덱으로 카푸쿠쿠 GX를 재활용할 수 없는 게 아쉽습니다. 드로우를 하고 패가 8장인 상황에서 자리를 마쳤습니다. 상대는 카푸쿠쿠쿠 한 마리만 스타트한 상황에서 더블 무색 에너지를 붙이고 네스트볼을 사용하였습니다. 네스트볼은 덱에서 기본 포켓몬 카드 한 장을 벤치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패에서 내려놓는 게 아닌 덱에서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카푸나비나 GX나 마샤도와 같이 패에서 내려놓음으로써 발생하는 특성은 사용되지 않으므로 사용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스프레드 덱이므로 카푸코코콕으로 회전 비행을 사용해서 벤치에 전체적인 데미지를 준 후에 카푸나비나의 매지컬 스왑을 사용해서 한 번에 정리하는 형태의 덱인데요. 이제 중간에 프라이즈 레이스에서 너무 밀리면은 데미지를 흩뿌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던숭이를 추가해서 강한 딜을 주면서 프라이즈 레이스에서 너무 밀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덱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볼이나 덱을 볼 수 있을 시 자신의 프라이즈에 어떤 카드가 놓여있는지 체크해서 게임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프레드 덱에는 주로 글라디오가 들어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글라디오를 사용해서 자신의 프라이즈에 어떤 카드가 놓여있는지 알고 있으면 필요한 카드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네스트볼로 선택한 카드는 지라치였습니다. 지라치가 들어가는 축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릴리를 사용해서 추가적인 드로우를 확보합니다. 아무래도 내던숭이가 후퇴발비가 한 개다 보니까 이스케이프 보드가 들어가는데 그 이스케이프 보드를 공유할 겸 지라치를 넣음으로써 에너지 뽑기나 필요한 카드들을 확보해서 좀 더 게임을 유연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카푸코코고를 내려놓고 일렉트릭 파워를 사용하고 9회 머리띠까지 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전 비행이 20 데미지에 9회 띠 추가해서 50, 일렉트릭 파워에 추가해서 80 데미지를 카푸코코에게 주고 벤치에 있는 썬더에게는 20 데미지만 들어갑니다. 카푸코코콕 체력 170 거의 절반에 달하는 데미지를 한 번에 입게 되었는데요. 기술 발비가 3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 에너지 플레이 후 썬더 마운틴 프리즘스타를 깔아야만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가 8장이 됐는데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패가 많이 말린 것 같은데요. 스타트도 말렸는데 패까지 말리니 죽을 맛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턴에 서치해온 카푸나비나 GX가 있기 때문에 패를 풀어볼 여지는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기본 전기 에너지와 마지막 코스트로 사용한 것은 일렉트릭 파워입니다. 이렇게 2장을 코스트로 사용했습니다. 하이퍼볼은 2장을 코스트로 사용함으로써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를 서치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 트레저나 네스트볼과 같이 덱에 따라 사용하는 카드와 다르게 이 하이퍼볼은 거의 모든 덱에 투입된다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하이퍼볼을 사용해서 어떤 카드를 서치할지가 관건인데요. 여기서는 제라오라 GX를 선택해왔습니다. 제라오라 GX의 특성 신뢰조는 자신의 포켓몬에게 전기 에너지가 붙어있다면 그 포켓몬에게 필요한 후퇴발비는 없어진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퇴발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앱솔에 의해서 후퇴발비가 늘어나더라도 후퇴발비는 없는 취급해서 후퇴할 수 있습니다. 카푸나비나 GX 원더터치를 사용했는데요. 찾아온 카드는 루티아를 사용해서 덱에 들어간 2장의 프리즘스타 카드인 카푸코코코 프리즘스타와 썬더 마운틴 프리즘스타를 찾아왔습니다. 루티아의 효과는 덱에 있는 프리즘스타 카드를 2장까지 찾아올 수 있는 효과인데요. 이런 형식으로 빠르게 에너지 부스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패에서 기본 전기 에너지를 피카츄 제크로모 GX에게 붙여주었고 카푸코코코 프리즘스타 특성을 사용해서 이 카드를 로스톤에 둠으로써 트래쉬에 있는 전기 에너지 2장을 자신의 포켓몬에게 각각 한 마리에게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카츄, 제크로무 GX의 기술 발비가 2개가 되었고, 썬더마운틴 프리누스타는 자신의 전기 포켓몬에게 필요한 기술 발비 하나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술 발비 2개로 풀드라이브를 사용해서 150 데미지로 카프코코국을 기절시킨 후 덱에 있는 전기 에너지 3장을 자신의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부스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산시키는 건 안되고 한 마리에게만 몰아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카프나비나 GX에 붙여주었습니다. 스프레드 덱에는 보통 더블 무색 에너지와 카운터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에너지가 2개 취급 당할 때를 많이 사용해요. 그렇다 보니까 체력이 보통 110을 넘기진 않아서 에너지가 카프나비나 GX에게 한 개만 더 붙어있고 상대에게 더블 무색 에너지나 카운터 에너지가 붙어있게 되면은 4 더하기 2에서 6 곱하기 20해서 120 데미지로 항상 1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상대는 모험 가방을 사용했는데요. 모험 가방은 자신의 덱에 있는 도구 2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케이프 보드와 구의 머리띠를 추가해서 이스케이프 보드는 지라치에게, 구의 머리띠는 카프쿠 고객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이스케이프 보드를 붙이면 잠든 상태에서도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선 지라치가 특성을 쓰더라도 후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저번 차례 쓰러졌던 카프코 국곡을 회수한 후 벤치에 내려놓고 릴레이를 사용했습니다. 패가 한 장뿐이었으므로 5장을 뽑습니다. 현재 카프코 국곡에게 카운터 에너지가 붙어있는데 카운터 에너지는 자신의 프라이즈가 상대 프라이즈보다 많을 시 모든 에너지 2개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GX, EX 대상으로는 안되고 일반 포켓몬 대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지라치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 후 그 중에 있는 트레너스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요. 트레너스 카드가 꽤 많은지 자신의 패를 다시 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서포터 카드를 가져와서 후속을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이미 릴레이를 사용해서 6장이나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딜을 높이기 위해서 일렉트릭 파워를 서치해왔습니다. 피카츄, 제크로무 GX는 고딜을 쭉쭉 뽑아내서 프라이즈 레이스에서 우위에 점하려고 했지만 이런 형식으로 반격을 하게 되면은 벤치에 많은 포켓몬을 깔아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카프코코곡의 회전 비행을 사용해서 20 데미지에다가 구엘 머리띠 추가 30에서 50, 일렉트릭 파워 추가해서 80 데미지로 피카츄, 제크로무 GX에게 80 데미지가 올라가고 벤치에 있는 모든 포켓몬에게 20 데미지씩 올라가게 됩니다. 더불어 굴레의 사당이 있기 때문에 포켓몬 체크 시 GX나 EX라고 이름 붙은 포켓몬 카드에게는 데미지 카운터가 1개씩 더 올라가게 됩니다. 굴레의 사당을 빠르게 치우지 못할 시 이게 스노우볼이 돼서 후반에 가면 많이 밀릴 수 있습니다. 카푸나비나 GX 원더터치를 사용해서 덱에 있는 서포터 카드 한 장을 찾아올 수 있는데요. 드로우 관련 수단을 확보해서 드로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덱에 남아있는 스타디움 카드가 상무수 판장이기 때문에 상대의 굴레 사당을 한번 깨더라도 다시 굴레 사당이 나오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기 에너지와 일렉트릭 파워를 가져왔는데 전진을 사용하는 것을 스킵해버렸죠. 다행히 도중에 눈치채고 자신의 덱에 있는 전진을 가져와서 전기 에너지와 일렉트릭 파워를 패에 추가하였습니다. 굳이 일렉트릭 파워를 가져온 이유는 썬더에 어설트 썬더가 80 데미지가 나오는데 일렉트릭 파워를 30 추가해서 110 데미지로 카프코코곡을 딱 1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전으로 피카츄, 제크로무 GX를 후퇴시키고 썬더가 나간 후에 패에서 일렉트릭 파워를 사용하고 어설트 썬더 110 데미지로 카프코코곡을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엔드시 포켓몬 체크로 GX, EX 포켓몬에게 데미지 카운터가 1개씩 올라갑니다. 스프레드 덱에는 보통 더블 무색 에너지 4장과 카운터 에너지 4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계속 못 잡게 하면은 그래도 승산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프레드 덱 측도 드로우를 많이 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너지를 가져올 카드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패에서 카운터 캐처를 사용해서 상대의 벤치에 있는 포켓몬을 배틀필드에 있는 포켓몬과 강제로 교차하게 합니다. 카운터 캐처는 카운터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프라이즈가 상대 프라이즈보다 많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상대의 원하는 벤치의 포켓몬 카드 한 장을 배틀필드로 교체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나의 대접을 사용해서 6장의 드로우를 본 상황에서 아무래도 에너지는 무조건 있을 것 같습니다. 카운터 캐처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은 보통 프라이즈를 따오는 게 느린 스프레드 덱 같은 데 많이 쓰는데 컨트롤 조로아크 덱에도 많이 쓰이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블 무색 에너지를 카프코코코한테 붙인 후 지라치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했습니다. 상당히 패가 잘 풀리게 구성을 해놓은 덱이네요. 보통 1점 덱들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면은 스스로 패가 말려서 지는 덱, 이런 인식이 강한데 오른쪽의 스프레드 덱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네요. 매턴 에너지도 착실하게 붙이고 있고 드로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원의 별 특성으로 가져온 카드는 네스트볼을 선택했습니다.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아직 여기서는 고민 중이네요. 가져오는 카드는 레스큐 탱크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자신의 트래시에 있는 포켓몬 카드를 회수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먼저 레스큐 탱크를 바로 사용해서 트래쉬에 있는 카프코국을 패에 추가한 뒤 바로 벤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어서 구엘모리티와 일렉트릭 파워가 또 있다면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데요. 전턴과 이전 턴에 연속으로 사용한 만큼 패에 그 자원이 안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 한 장을 벤치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이제 하랑우탄을 가져와서 딜을 넣으려는 용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카츄 제크로모 GX 입장 측에서는 저렇게 약점을 찌를 포켓몬이 나오면 걱정이 많이 되죠. 카프쿠쿠국을 끊어야 데미지 카운터가 많이 올라가는 걸 방지할 수 있고 내던숭이를 끊어야 한 번에 기절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지 선택형 문제가 있으면 고민이 많이 됩니다. 괜히 잘못 선택했다가 게임에서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카프쿠국이 나간 후 회전 비행을 사용해서 전체 20데미지 줍니다. 게다가 굴레사당 체크로 GX 포켓몬에게 데미지 카운터를 한 개씩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거였었으면 무리하게 프리드라이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카푸나비나 GX에게 전기에너지 한 장을 붙여야지 후퇴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패에 그 관련 카드가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방금도 전기에너지가 없어서 전진을 사용해서 서치를 해왔는데 여기선 다행히 구즈마가 있어서 상대 지라치를 선택하고 배틀필드로 썬더가 나갑니다. 썬더의 기술 발동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에 어솔트 썬더로 80 데미지로 지라치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옵니다.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3대6으로 많이 앞서고 있지만 데미지 카운터가 착실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지컬 스왑 한 번으로 게임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스프레드 측은 지라치가 끊김으로써 더 이상 자원을 확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때문인지 벤치에서 어떤 포켓몬을 배틀필드 내보낼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큰 무리하지 않고 에너지가 달린 카프코국을 다시 내보내서 회전 비행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패에 더 내려놓을 내던숭이와 더블 무색 에너지 아니면 카운터 에너지 그런 카드가 있어서 구즈마를 사용해서 피카츄 제크로모 GX를 끊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선 더블 무색 에너지가 달린 카프코국을 내보냈습니다. 아무래도 프라이즈가 3장이나 밀리는 상황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카푸나비나를 내보내고 카운터 에너지를 붙인 후 카프코국이 후퇴하고 배틀필드로 나갑니다. 지금 매지컬 스왑을 사용하게 되면은 80에 140, 190 에다가 220에다가 120 추가해서 340에다가 340에 120 추가해서 460에 490에 90 추가해서 580 데미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피카츄 제크로모 GX에 240 올려서 340이 남고 카푸나비나 GX에게 170이 딱 올리면은 프라이즈를 7장 한 번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체크를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데미지 카운터를 올림으로써 프라이즈 6장을 한 번에 가져오게 돼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3판 2선승제인 게임이기 때문에 아직 남은 차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